아니 2016년에 KF-21 인도네시아와 계약할 때 그 계약사항 중에 독소 조항으로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빼내가지고 그걸 자기들 이제 입맛에 맞게 용도에 맞게 써먹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은 인리보다 많은 기술을 제3국에 줄 수 없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개발이 뭐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좀 이렇게 막연하게 예, 막연하게 예상을 아주 그냥 매끄럽게 하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2017년도도 그랬고. 네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아주 고맙게도 2022년도에 이제 시제기가 이제 나왔죠. 출고가. 네. 롤아웃 행사도 했고. 정말 다들 놀랬죠. 아주 매끈하게 잘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작년 첫 비행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비행하고 그랬죠.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순조롭다.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처음으로 아주 잘 만든 전투기다.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한 전투기 개발인데 네. 아주 순조롭고 좋다. 하는데 이게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인도네시아의 이제 어떤 그 USB 사건부터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독소장이 숨어 있었다는 것도 이제 언론 매체에서 누구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흘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배경을 이게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이제 욕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과연 누가 이거를 이득을 볼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 독소 조항에 포함되는 내용이 또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하는 이 KF-21 공동 개발은 이 공동 마케팅까지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네. 경험이 있었던 게 그 CN235를 이제 그 스페인 옛날 카사하고 할 네네네. 때 네. 그때 이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같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CN235가. 예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쪽에서 지금 에어버스 하지만은 그다음에 후속 규정 스트레치 기체를 늘려가서 별도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게 C295인데 네. 근데 그것도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한테 면허 생산을 또 이렇게 권을 줘서 CN 또 295라는 또 새로운 이름이 붙었어요. 29. CN 295. 29. 원래는 그냥 C295를 이제 이 시장에서 널리 이제 세일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CN 295라고 해서 면허 생산을 또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CN235를 이제 개발하면서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노하우가 쌓인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뜯어먹는지. 계약하는 사항이라든지 독소 조항을 이제 내야 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지를 연구를 이제 면밀해서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 당시에. 아. 근데 우리는 그때 이게 이제 항공기가 설계가 이제 시작을 이제 막 해야 되는 단계니까 물론 네. 시간은 되게 짧게 설계를 완료했지만은 네. 우리는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일단 제대로만 나와주고 분담금을 또 다 줄 줄 알았으니까 상식적으로 다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아 그럼 뭐 넣으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7, 8년 2016년. 네, 7, 8년 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죠. 우리 환경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저 수출도 잘 되고 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게 뭐냐 이제 따져보니까 과거 지사를 따져보니까 아 이거 옛날 실수한 거네 이렇게 등장한 거죠. 계약을 잘못했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실제로 독소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들춰낸 사람들의 의도, 흘린 의도,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제 좀 그게 더 지금 더 불순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그렇게 정보를 빼내서 이렇게 유출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익을 보는 대상. 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이익을 보고 있겠죠. 아, 그럼요. 예. 두 번째 뒤에서 멀리서 웃고 있는 또 어떤 그게 있을 겁니다. 대상들이. 카이드 아닙니까? 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예. 결국에는 예. 이건 이제 소위 이제 국산 전투기고 또 이제 여러 이제 획득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항공기 분야에서도 네. 이제 그렇게 폭 넓게 따져보면은 이거를 이제 대개 이제 어떤 사건을 꾸미거나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멀리 숨어 있어요. 가까이 안 있어요. 근데 뭐 범죄를 가까이 있다고 그러는데 멀리 숨어서 이제 팔짱 끼고 이제 네. 웃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이 KF-21 공동 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제3국이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더 많은 투자는 절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 아랍에미리트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짝토로 들어갔어요. 수그러 들었죠. 이 여름 되면 그게 이것 때문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또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뭐 공동개발 사업을 많이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 KF-21에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독수령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스스로 이렇게 잠재우면서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또 그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MCX.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적극성을 띠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MCX는 UAE하고.
그래요. 네, KF-21에 대한 이제 공동 개발은 이제 쑥 집어넣고. 그러니까 MCX의 기술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와 아니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와 이거 요즘에 온통 내용들이 그냥 뒤죽박죽이네요. 그래서 이제 MCX에 대한 거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적성을 가지고 공론화를 이제 좋게 시켜놓고서 이제 그거는 연말까지 이제 뭐 달리는 이제 하겠다,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싹 그 명제 제목을 이제 바꾸는 거죠. KF-21 공동 개발해서 아예 수송기나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요. 네. 또 이 조항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 개발은 물론 이 공동 마케팅까지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막 20대 플러스 20대에다가 양산 그 문제 뭐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껴안아야 되는, 그러면은 공군의 현재 전력 문제라든지 차후의 전력 증강 문제들이 다 네. 뒤에 꼬이고 그다음에 돈을 그 안에서 서로 뜯어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업이 과연 순조롭게 가겠느냐, 우리 국내 조달, 우리 공군 조달용도 순조롭게 가겠느냐, 그게 더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마케팅은 나중 문제예요, 오히려. 네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 이렇게 밀어놓고 네. 국내 공군 전력 증강, 미디엄 전투기, 어떤 하이급은 아니지만 미디엄 전투기 같은 아주 최신 미디엄 전투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KF-16U를 버리고 나중에 네. 그 문제가 이제 순조롭지 않겠다. 그래서 그게 더 지금 걱정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항을 보면요, 이 KF-21에 대한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공할 경우에는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제 주변에서 이제 평론 이제 하신 분이나 이제 원고를 써서 주신 분들 얘기로는 저하고도 생각이 동일한 게 네네. 그 옛날에 이미 2016, 17, 18년대 저희 이제 디펜스 타임즈에서 어떤 그 제목을 이제 달아서 기사를 썼냐면 KF-XX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 전투기를 이미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KF-21 이후의 KF-XX. 예, 그래서 뭐 저희 방송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KF 가칭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을 만든 게 KF-22 랩터처럼 그게 이제 KF-22 가칭 네.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많이 좀 제가 주창을 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블록 2까지는 양산 배치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독수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그게 블록 2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블록 1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블록 2 120대 우리 공군에 조달할 때까지 그거는 네. 이제 하나에 이렇게 묶여 있는 선이고 있고 블록 2까지 인도네시아랑 수출 및 마케팅이 함께 가기로 묶여 있다. 예, 지금 그 이제 기사에 의하면은 예. 전제 조건이 기사에 의하면 기사를 네네. 그냥 그대로 믿는다면은 네. 그대로 믿는다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2016, 17,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얘기 듣고 쓸 때 네. KF-XX가 벌써 그러면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입장에서는 관계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전제로 이제 믿는 걸로 했을 때는. 그래서 그 다음 전투기로 빨리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엔진까지 국산이 아니다. 아직 신랄하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네네. 제너럴 일렉트릭 그걸 아닙니까? 다시 리마인드 다시 이렇게 되새겨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거 국산 아니야. 그리고 이걸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그 빈도가 낮죠. 국내 만들어내는 그 부품이 별로 몇 개 안 돼. 그냥 네. 다 미국으로 돈 나가. 예, 대한민국에서 전투기 이 KF-21의 엔진을 완성하려면 2040년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무장은 예. 다 유럽에서 그대로 직수입하는 거야. 미티어. 미티어나 IST도 다 독일제. 네네네. 다 유럽제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엔진도 그래요. 무장도 그래요. 뭐가 있어? 이게 뭐가 국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알려진 기본 어떤 저희 정상적인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다시 이거 부각을 시키는 거죠. 다시. 예. 아니, 저희 밀떡들이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엔진 미국제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무장 유럽제인 거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 만들어서 납품해봤자 거기에다 엔진에 대한 거, 무장에 대한 거 다 외국 애들이 가져가는 거야. 그걸 또 강조한 거죠. 아니 그 과정들을 누가 모릅니까? 엔진, 무장? 하지만 그것을 순수한 우리 국산 전투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정말로 우리 전투기, 순수한 국산 전투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이제 말을 표현할 때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엔진 담당 부서에서 네. 그 이제 스스로 갑자기 이제 작년에 들고 나왔어요. 엔진 국산화가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F414가 미국제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거 F414를 한국형으로 이제 만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품
조다율을 70% 이상, 80% 이상은 이제 국내에서 다 중소업체 통해서 만들어내면은 네. 그 기술이 쌓입니다. 노하우가. 아, 그럼요.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이제 F414 K형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설레가 이제 연초에 그 인도하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이 만나서 그 총리하고 만나서 네. 수상하고 만나서 인도 버전 F414 인도 버전을 또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산화를 상당히 높여주는 거죠. 그걸 이제 네네. 기술을 제공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간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해보고 이제 그래야만 2035년이요 빠르면은 네. 아니면 2040년도 돼야 아주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엔진을 만들어내야 되고 네. 현재 그 공대공 미사일 두 종류로 해서 네. 그것도 이제 개발 쪽이 착수는 들어갔죠. 그렇죠. R&D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확보를 하는 게 2040년도 전후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소위 그 옛날에 KF-XX라고 했던 게 KF-22 가칭 랩터, 22. 랩터 이름처럼 22. 네네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40년도 가서는 프랑스의 나팔이 아주 국산을 아주 거의 뭐 이건 뭐 프랑스 나팔은 국산이잖아요. 완전하게 엔진 뭐 무장 뭐 레이더까지 순수한 프랑스의 전투기죠. 나팔 같은 예. 그런 전투기를 이제 2040년도 가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또 어차피 KF-21 블록 1, 2도 중간 단계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좋게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저 기사 그 나온 기사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좋게 네. 얘기하면은 네. 이게 중간 과정이구나 이것도 FA50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듯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걸림돌이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쁜 막 이거 엔진 네. 국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제 밑밥을 기사의 순서가 밑밥을 그렇게 깔아오다가 그냥 갑자기 돌을 꺼내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기를 이제 딱 던진 거죠. 그러니까요. 독소조항.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내용 인도네시아 독소조항 얘기를 이제 제 주변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이거를 뭐 블록 2까지 뭐 개발 예, 개발에 인도네시아와 끌고 가지 말고 참여 이거 하지 말고 예. 그냥 이거대로 그냥 내버두고 우리 예. 공군에 납품하는 거 신경 쓰고 네. 바로 KF 인도네시아 22. 인도네시아 빼버리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공동개발 또 간다면은 뭐 사우디 같은 돈 있는 나라 네, 네. 별도로 꾸려가지고 빨리 넘어가자. 아예 단계를 네. 넘어가자. 넘어가자, 빨리. 예, 예, 예. 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 네, 빨리 넘어가자. 인의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네, 이건 여기까지는 이게 이미 다 벌어진 일이라면은 네. 빨리 공군 조달 납품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빨리 그 120대 하고 빨리 네. 넘어가자. 새로운 전투기로. 아예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호넷 레가시 호넷을 이제 해봤으니까 슈퍼 호넷이 이제 해보듯이 바로. 그런 네. 정확한 예시네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빨리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게 그러면 새로운 그 KF-22 가칭 네. 그거는 나중에 F-15K 개량력까지 대체를 하자. 음. 마치 그 호넷 레가시 호넷이 요만하면은 슈퍼넷이 커졌듯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상향을 시키자 전투기 레벨을 음. 등급을.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40년대 후반에 가서는 F-15K 지금 플러스로 가는 것까지 대체를 해버리자. 그래서 이게 지난 그 과거 얘기했던 거하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다 합해 보니까 네네. 이미 그 업계의 그 세부적인 내부 상당한 그 깊숙한 부분에서는 이게 다 전망을 이제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유추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이 독소 조항이 밝혀졌으면 결국 KF-22 블록 2까지는 인이랑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일단 블록 1의 면허 생산 수준 현재 얘기하는 면허 생산까지는 40대는 이제 그거는 갈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같이 예, 가는데. 지금에 이제 감면해 준 게 예. 일조로 감면해 준 게 흔히 강조하는 이제 이걸 사주는 나라를 이제 하나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그거를 인도네시아를 이제 포함시켜 주고 그러나 이제 블록 2의 생산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관여를 이제 못하게 하는 빼버리는 물론 이제 수출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형식적으로 이제 보고는 하겠죠. 걔네들한테 우리 수출할 거야 승인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요구할 겁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면허 조립 생산한 블록원에 대한 네. 그 부품 후속 군수 지원을 좀 어떻게 좀 그냥 해주면 안 되겠어? 이제 그런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아니면 가격을 깎아달라고든지 후속 군수 지원 가격. 또, 예. 예. 카이한테 이제 그 얘기를 예. 전해서 방사청을 통해서 블록원의 운영 유지에 대한 거를 이제 반대급부를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우리한테 블록 2가 수출 어디 나가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나중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좋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방산이 예. 그 사이 10년 사이에 엄청 발전해서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때는 없었던 시절, 궁했던 시절인데. 예, 뭐좀 모자랄 때는 이제 아쉬웠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해줄게 뭐 이런 예. 식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급속도로 10년 사이 이렇게 발전을 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못한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네. 현대로템 그 전차 공장이 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폴란드 그래서
그 남의 불행이 또 우리한테는 뭐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현대로템이 살아나고 카이도 그냥 한 번에 그냥 큰 뭉청 48대를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엄청난 숫자를 자주포를 이제 어떤 계약을 이제 단계별로 맺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좀 뭐 다 철저히 따져보니까 인도네시아 이거 뭐냐 이렇게 됐고 아 옛날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그 매체 기사에 근거를 둔다면 그걸 이제 믿는다고 전제를 하면은 네네네. 그 옛날 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좀 불리했던 거를 좀 지금 와서는 그게 말 그대로 독소 조항이 돼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KF21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따져보면 거의 한 9년째 되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어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비행 테스트와 또 무장 테스트까지 예,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수주롭게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줄은 진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측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거 대어를 낚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 전투기 전력 보시면 현재 기준, 오늘 현재 기준 보면은 형편없어요. 그 넓은 땅을 다 어떻게 이걸 이 전투기 몇 대 안 되는 그것도 구형 전투기 가지고 또 어떻게 커버가 될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없는 돈에 머리를 쥐어 짠 거죠. 어디를 뜯어야 되겠다. 그 대상국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들어갔고. 뭐 라팔 전투기도 뭐 사실상 뭐 완전 외상, 엄청난 외상으로 사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미국한테도 이제 F-15 인도네시아 버전도 그것도 뭐 상당한 이제 할부 이제 조건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지금 그 공개된 거 내용들을 보면은 네. 보잉사가 또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보잉사한테 이 인도네시아가 네. 상당한 고객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독일도 있는데 예. 그 이제 내용 찾아보면 나와요. 네. 갑자기 내가 놀랐어요. 아니, 어떤 겁니까? 인도네시아가 아주 우대 고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이제 뭐 이렇게 널리 알리고 있더라고 홍보를. 우리나라는 거기에 못 껴요. 아 보잉 측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며칠 안 됐어요. 하여튼 뭐 며칠 안 된 얘기인데 그래서 아니 무슨 인도네시아가 무슨 대단한 고객이라 우리가 더 많이 사주는데.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화딱지가 났죠. 아 그렇군요. 네. 야 어쨌든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뉴스, 기분 나쁜 뉴스 이런 걸 자꾸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되게 죄송합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다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앞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그 KF-21이라는 새로운 전투기로 빨리 그 기획을 하자. 마치 랩터와 같은 KF-20이라는 새로운 이 전투기가 탄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네. 그 다음 전투기를 서둘러서 우리가 좀 기획을 하자. 어차피 기획을 해도 시간을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기회를 삼자. 어차피 120대 양산은 이제 진행될 거는데 네. 중간에 중간에 예산 문제로 이제 좀 삐그덕거리면서 뭐 또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또 해당되는 제작 그 체계 종합 업체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2024년 이제 8월 말인데 네. 이게 아마 2032년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매번 아이고. 매 순간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원인 제공을 이제 한 걸로 이제 등장할 것이고. 아니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이라도 완벽하게 지급을 했다면 이렇게 저희가 뭐 들고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블록 2에서는 절대 인도네시아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네요. 예. 예. 블록 1까지는 뭐 그런 뭐 조항들이나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면허 생산 수준으로 해서 뭐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면허 생산할 수 있는 거지만은 네. 시제기도 넘길 필요 없고 돈은 안 줄 수 있고. 아, 그럼요. 안 되죠. 뭐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네. 최소한의 뭐 40대 뭐 우리가 이제 마치 옛날에 KT-1B 걸 사준 최초의 나라이듯이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고 네. 그리고 블록 2는 진짜 빨리 우리 조달해서 우리 80대를 공군에 납품을 잘 했으면 좋겠고 네. 세 번째는 이제 KF-22 가칭 그 다음 전투기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스텔스 성능을 이제 소위 만들어내는 네. 그 전투기를 좀 빨리 좀 기획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음. 빨리 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심려를 끼쳐드린 방송을 자꾸 저희가 제공을 하게 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헛웃음이 나오네. 예.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말로 좋은 방송,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그런 좋은 뉴스를 알려드릴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